안녕하십니까. 팔자 한수를 보겠습니다. 팔자를 보기 전에 먼저 팔자 풀이를 바둑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둑판과 바둑의 알을 바둑을 전혀 모르는 유치원생에게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둑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널빤지로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바둑알은 매끈매끈하고 동그랗고 이쁩니다. 하얀 바둑알, 검정 바둑알. 이것을 언니 10개, 나 10개 나눠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바둑알 따먹기 놀이를 할 것입니다. 즉 엄양 놀이를 한다. 이 엄양만 가지고 팔자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오행으로 반드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바둑을 모르는 초등학생에게 이번에 한번 바둑판과 바둑알을 주어보자고요. 판을 활용하고 바둑알도 활용을 합니다. 바둑판 위에 알을 올려놓고 알까기 놀이를 하겠죠. 부닥쳐서 충이 일어납니다. 옆이 기스가 납니다. 형살이죠. 바짝 붙어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합이죠. 형충합에 대해서 알까기처럼 단순한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팔자를 100%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중학생에게 한번 주어보자. 바둑을 모르는 중학생에게 주었더니 이번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오목을 둡니다. 오행이죠. 그리고 개수를 셉니다. 오행의 개수를 세서 팔자를 판단하려 듭니다. 자, 이 팔자를 보면 불이 2개, 흙이 3개, 나무가 하나, 물이 2개, 쇠는 없다. 여기다 십성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때요? 결과가 적중력이 30%도 접근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둑의 고수분에게 드리면 어떨까요? 바둑판은 바로 판세를 읽는, 세상을 읽는, 국세를 읽는 그런 거겠죠.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팔자에서 격국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척 보고 팔자의 격국을 읽어서 북이빈천, 수요장단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고수에게 바둑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둑알은 고수의 행마가 시작됩니다. 어디서? 바둑판 위에서. 무궁무진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즉 사주팔자에 격국이란 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궁무진한데 이것이 바로 음양과 오행의 형충합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양과 오행과 형충합은 팔자를 보는 재료입니다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팔자는 가상세계의 가상팔자입니다. 51세는 팔자 나이고 본명 여자분입니다. 가상세계.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상만 보는 현상계에서 살고 있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진리인 줄 압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금전 만능주의. 육신도, 육체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고 또 헬스를 해서 몸을 만들어서 뽐내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상계에 따로 있습니다. 실상계는 정신계다. 영혼의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의 세계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현상계에 집착을 하면서 실상계를 가끔가다 체험을 합니다. 경험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꿈은 의식이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즉 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깨어서 꿈을 꾸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있습니다. 바로 명상이잖아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즉 나의 의지에 의해서 꿈을 꿔서 실상계, 즉 사찬의 세계를 시공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의지가 깨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의식이 깨서 의지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우리 모든 물질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은 그 최소 단위가 기라고 했습니다. 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은 즉 기입니다.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손에 잡히지 않을 뿐입니다. 이 정신은 기를 움직입니다. 정신일도 금석가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파파 이하 상태에서 기를 운용해서 물질에다가 영향력을 행사가 할 수가 있죠.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시공을 초월해서. 자,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목표로 삼아서 길을 집중해서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태풍의 진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요만한 부채를 들고 살랑살랑 붙여서 태풍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옛날에 해석을 해서 권능이 임재했다고 그랬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런 경계가 나타납니다. 자, 이 팔자는 부친사라 생전에는 공주로서 사랑받으면서 호강하면서 살았던 팔자입니다. 부친의 덕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친이 팔자의 희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친의 덕이 있습니다. 유산도 부동산도 돈도 꽤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이 팔자를 올린 이유는 일단은 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올려봤습니다. 부친이 일찍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때 돌아가시고 이후 지금 현재 여기 머무는데 굉장히 힘들죠. 팔자를 보게 되면 조열합니다. 가을인데도 임수와 계수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토가 그걸 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글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원명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형충에서 동해가지고 합반이 돼서 이후 글자가 사라지면서 조열해진 겁니다. 자, 병화는 태양이죠. 양입니다. 계수는 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것을 조후라고 합니다. 천지대법입니다. 어떤 팔자가 격이 조금은 낮더라도 그저 평범하더라도 조후가 갖춰진 평범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상격 사주라도 조후가 갖추지 않으면 상격에 진입도 못하거나 상격인 경우 일정한 운에 부모덕이 있습니다. 유학도 갔다고 학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불행하겠죠. 하는 행태를 보면 이상한 짓을 하고 자아는 무지 강합니다. 내가 누구누구 아들이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면서 주변 사람하고 융화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낮추고 비우면 됩니다. 자신을 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병화 위주로 에너지가 뭉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기가 강한 것을 조열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염상이라고 합니다. 또 불이 겹쳐서 탈 때는 위로 솟구치는 성분이 있죠. 이런 팔자는 바로 사주 평고 일세 다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기가 되는 겁니다. 상기병에 걸렸다. 무슨 뜻입니까? 우라병이죠. 공황장애 등등입니다.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물을 빌려 써야 됩니다. 물은 맛이 없잖아요.
술을 먹는 거죠. 술은 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수중에는 불이 있습니다. 더 빨개지는 겁니다. 술이 깨고 나서는 더욱 힘들겠죠. 자, 그러면서 지나치게 상기가 되면 어떨까요? 정신 분열이 오는 거죠. 분열이 오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팔자입니다. 자, 이 팔자를 그래서 예를 든 것입니다. 반면에 개수 위주로 수 기운이 있으면서 임수, 개수, 금수 기운이 판을 치면은 화가 없다면 어떨까요? 습합니다. 이것을 엄습하다라고 합니다. 엄습합니다. 석병이 생기겠죠. 석병이 생깁니다. 이단세포인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것을 윤하라고 그럽니다. 윤택하면서도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성분이 있다. 윤택할 때는 이 화와 조화가 됐을 때는 윤택하지 물만 있으면 엄습한 겁니다. 하니까 하강합니다. 무엇이요? 기분이 다운되는 것이죠. 즉 날씨가 구름이 껴있으면 비가 오면 날씨가 왜 이렇게 우울해 하잖아요. 우울증을 겪게 된다고요. 다음 시간에 그런 팔자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팔자는 부친에 덕이 있는데 부친이 구선망하는 부친과 인연이 짧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뽑아서 테마별로 프로테지를 높여보세요. 첫째, 신강합니다. 재 부족합니다. 신강할 경우에는 재와 관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재 부친이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재란 별이 재성이 임묘하고 있습니다. 축도 속에 신금이 있는데 이것이 수를 도와주는 조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묘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찍 돌아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재성이 백호살에 앉아 있습니다. 백호대살입니다. 팔자를 보게 되면 개축백호, 임술백호, 병술백호, 호랑이가 드글드글하죠. 이것만 봐도 전생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번째, 이 재성이 형사를 맞았습니다. 축중의 신금이 축술형이 돼서 술중 정화에게 충극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신이 오래 사는 것은 힘들다. 안 좋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식신격입니다. 이 팔자는요. 식신격이니까 기본적인 복록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식신격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식신이 재를 만나서 식신 생재가 되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생재가 되지 않습니다. 멈췄죠. 식신이 살을 제압하면 식신 제살이 돼도 좋은데 물론 살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살을 제압해서 안 됩니다. 안 됐죠. 그 다음에 식신이 형사를 맞았습니다. 안 좋죠. 식신을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하는 인성이 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격이 파격이 됐습니다.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팔자가. 병화가 술토를 보고 일단은 토가 많으니까 어머니인 간목에게 어머니 이 술토들이 내 기운을 빼가니까요. 가서 좀 그러지 못하게 말려주십시오 했더니 간목이 알았다 하면서 우하 말을 타고 또각또각 갔는데 이렇게 합의돼서 불로 바뀌어버리네.
오히려 식신을 도와주면서 이 사주고 화기가 염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기증이 생기는 거예요. 상기증이. 자, 그런데 이런 운에서는 어떻습니까? 조후가 들어오니까 좋았단 말이에요. 이 운의 부친이 돌아가고 나서 이때는 어때요? 자, 병인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인호술, 화국이 되고 또 화가 들어와서 이게 바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불난집의 부채질은 간목이 살랑살랑하고 있는데 간목이 여기 내려와서 임목과 합쳐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어머니하고 안 맞는 거죠. 어머니가 계속 정신병원으로 입학을 시켜버립니다. 올해도 6개월간 살다 나왔죠. 자, 이 팔자를 보고 이제 형충이 동해서 합반하는 것을 보자고요. 낚시놀이를 해보자고. 이렇게 네모진 연못에 4명이 낚시를 하고 있어. 자, 병화 나와 임수와 개수와 간목이 천간의 4글자가 지금 요 연못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개수는 축토고기를 풀어놨죠. 여기는 술토고기, 여기도 술토, 여기는 오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낚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시작 신호가 바로 충입니다. 형입니다. 형살을 딱 넣으니까 여기서 물고기가 어망에서 톡톡 튀어나옵니다. 술중에서는 무엇이 튀어나왔어요? 신금이 튀어나오고 정화가 나오고 무토라는 고기 3마리가 나왔습니다. 합쳐서 6마리죠. 여기는 뭡니까? 축중에는 개수가 튀어나오고 신금이 튀어나오고 기토가 튀어나오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개고했다고 합니다. 개고. 지지가 열린 것을 개고했다고 합니다. 개, 열개자. 창고 문이 활짝 열렸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낚시를 하는데 가장 먼저 여기부터 보자고요. 개수가 바로 이 무토라는 고기를 1마리 낚아서 합을 해서 이제 구워 먹으려고 사라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나의 식신인데 내 식신이 하나 뺏긴 거죠. 뺏겼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여기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사실은 이 개수는 뭡니까? 내 팔자를 조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이 사람 만나고 둘이서 연애하려고 저 숲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 똑같죠. 합반입니다. 이것이 합반. 합을 해서 묶어 멜 반자입니다. 실사자에다가 반자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임수는 정화하고 합을 해가지고 또 합반이 돼버립니다. 작동을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즉 임수의 소임은 개수의 소임은 조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하게 술토와 축토가 여기를 극하지 못합니다. 어찌 자기가 천간에 올라가서 개구리가 하늘을 비행기를 발로 찹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여기 물고 늘어져서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무엇을 정화를 물고 사라졌잖아요. 정화. 바로 나의 형제가 하나 사라지는 모습인 나에게 도움을 안 주고 도움을 줄 두 세력을 데리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간목은 이 기토와 합을 해서 또 사라졌거든요. 기토는 뭡니까? 나에게 상관이죠. 상관은 여명이니까 자녀의 별입니다. 여기서는 또 무토는 뭡니까? 식신이죠. 식신도 바로 자녀의 별입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간목이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멈춘 격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결자가 다 멈췄습니다. 이것은 내가 잊어버린 거죠. 내가 손해간 겁니다. 근데 나도 하나 건진 게 있어요. 이 신금을 바로 합을 해서 낚아챘잖아요. 신금이 뭡니까? 나한테 재란 말이에요. 또 부친의 별이란 말이에요. 부친의 돈이 나한테 은연중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술중에 신금이 2개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많지만은 얻은 것도 있다. 부친의 덕을 얻어.
이것은 죄다, 돈이다. 그런데 나도 작동을 멈추고 여기도 멈추고 여기도 멈추고 모든 천간의 글자가 합반돼서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다. 하는 일이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누워 있다가 저녁에 나와서 술도 한잔하고 햇빛을 볼 일이 없습니다. 간호사 출신인데 이때부터 일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정묘운을 보자고요. 정묘대운에 들어왔습니다. 정화가 들어와서 병화 불에 떡원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임수와 또 합쳐서 목으로 화합니다. 왜 목으로 화할까요? 대운지가 목이기 때문에 목으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술토와 또 합을 해서 묘술합 화를 또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올해가 어떻습니까? 계묘년이잖아요. 원명에서 술토가 두 개인데 이 묘목 대운에서 하나 엮어서 하나가 남았는데 올해 묘술합돼 가지고 또 화가 또 생긴 거죠. 그럼 이 개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개수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죠. 원명에서 술토를 충을 해가지고 무토가 두 개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원명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합을 해서 합화가 됐고 이번에 이제 올해 계면년에 여기 있는 걸 또 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팔자가 다 엮이면서 합이 나타나서 내 팔자의 기능을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기능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이미 팔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거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묘진 목국이 되면서 강합니다. 그리고 진술충을 하면서 왕질충에서 풍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을사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을목은 그냥 강한 화기에 종적도 없이 종이 타듯이 탑니다. 사화는 사술로 여기를 가서 몇 개 되죠? 원진 기문이 되니까 또 뭡니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6개월간 정신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누가? 엄마가 수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병원연에는 어떨까요? 볼 것도 없잖아요. 가장 강한 세력이 들어오고 양인이 들어왔잖아요. 양인까지 원명의 양인까지 가세를 해서 이게 뭡니까? 자형살까지 되면서 들어오니까 어찌 보면 이 팔자가 방점을 찍는 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팔자 한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